오늘은 교통사고 공제조합 얘기를 할 거예요.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에 관련된 얘기 하나, 그리고 요즘 좀 바뀌어 있는 공제조합에 좀 묘하게 바뀌어져 있는 분위기, 요즘 분위기, 그 얘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오늘은. 먼저 합의금. 공제조합이고 뭐고 한데, 이제 합의금은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늘 얘기하는 표준약관, 그 합의금 공식. 또 얘기하자면은, 합의금은 부상위자료 플러스 휴업손실비 플러스 통원치료비 플러스 향후치료비, 요건데 간단히만 할게요. 여기에다가 일시수익이 어쩌고 뭐 후유장애가 어떻고 이러면은 좀 골치 아파지니까, 요 공식 여기에서 향후치료비, 이 향후치료비, 이게 보험사 담당자가 자기 재량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라고 했죠. 과연 내 잊지 않고 카드를 여기다 달 수 있을 것인가? 통상 공제조합은 이 향후치료비에 대한 항목을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없는 걸로, 혹은 주더라도 뭐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서 보통은 합의금 전체적인 내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제조합 교통사고는 합의금이 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단 아프면 공제조합이고 뭐고 안 돼요. 공제조합도 어쩔 수 없어, 아픈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안 아픈 사람들이 적당히 뭐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쇼부 잘 쳐가지고서 합의금을 잘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공제조합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다 보일 수 있는데, 아픈 사람들은 그냥 합의하는데 별 문제 안 돼요. 아프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휴업 손실비하고 통원 치료비가 이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안 아픈 사람이야 뭐 입원하면 뭐 며칠 있으면 빨리 나오고 싶지. 근데 아프면은 입원 받아줄 때까지 있겠지. 향후 치료비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이미 합의금의 기본 약관상에 있는 합의금 공식의 일부를 이미 너무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보험사들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뭐 DB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사 담당자들한테 향후 치료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서 원만하게 합의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게 오히려 보험사한테는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제조합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본이 정말 충분히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때나 해당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미지도 좀 살려놓고 피해자도 좋고 뭐 보험사도 좋고 이런 식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근데 브랜드 이미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갖다 쏟아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최대한 치료를 받든지 말든지 치료 받으시라고. 그럼 일부는 치료를 받겠지만 별로 안 아픈 사람들은 치료 못 받아요. 잘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꾀병 부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꾀병을 부릴 수가 없어. 침 마실게요? 안 아픈데? 그 합의금 몇 번 받으려고? 못해요. 그러니까 공제조합이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들 상황에 적합하게끔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끝까지 올려주지 않고 배째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받는 척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 잘 알지, 거기도.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제조합의 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고, 못돼 먹은 점이기도 하고, 좀 똘똘하게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 그런 부분이. 재정은 열악하고, 대인 보상 담당자의 그 권한은 좀 많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굳이 챙겨야 될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그럴 때는 뭐 적절히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상황 봐가지고 좀 어리고 여자이고 그렇다 싶으면 윽박도 지르고 막 무섭게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래야 월급값을 하는 거죠. 근데 그쪽도 아픈 피해자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환자니까, 우리 회원인 가해자가 쳐가지고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공제조합 피해자들 중에서도 저희 한의원 보면은 장기간 치료받은 분들은 어지간하면 그냥 250 뭐 이 정도, 남들도 다 그 정도 받잖아요. 일반 보험사도 그 합의하면은 보통 그 정도가 기본이니까 뭐 그 정도 다 받더라고. 만약 별로 아프지 않으면서, 아프지 않은 상태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상태로, 그 상태로 말로 잘해가지고서 합의금을 좀 높게 받고 이런 유령을 배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안 먹힐 거야 아마. 심지어 아프지 않던, 아프건 간에 어쨌건 간에 우리 의료인의 합의금을 높게 받아주는 게 직업인 분들 뭔지 알죠? 당연히 변호사하고 손해사정사하고 그쪽들도 힘들어요.
그 전문가들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합의금이 뭐고 나 그따가 몰라. 그냥 나 아프니까 합의금 말도 걸지 마. 이게 제일 무섭지. 그래서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합의금 신경 안 쓰고 그냥 치료받는 분들이 나중에 합의금도 잘 받아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그냥 치료 잘 받고 계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역시 공제조합은 거짓말을 여전히 잘해요. 최근에도 있었어. 우리 한의원 13147번 환자분, 이분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이 공제조합 중에 하나의 사고인데, 이분이 사고 난 지가 6개월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아프니까 합의금이 뭐고 뭐 공제조합 합의금 협상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쓰게 뭐 있어. 아프니까 치료나 잘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그냥 계속 받으셨죠. 그러면서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요즘은 좋잖아. 그 유튜브 보면은 합의금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좀 중간중간 보셨겠죠. 그러니까 아프면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충 공부는 좀 해두면 돼요. 요즘은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분이 치료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넘어갔으니까 처음에는 뭐 합의를 할 듯 말 듯 뭐 전화를 했다가 말했다가 이럴 수도 있지만, 6개월쯤 지나면은 보험사도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합의금 협상을 해야 되니까. 합의금 협상을 하고 싶으니까 6개월이나 된 피해자한테, 그렇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 피해자한테 제시한 합의금이 150이었대요. 입원도 했었거든. 입원도 하셨었고, 퇴원한 다음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빈도에 맞춰가지고 저희 한의원도 꼬박꼬박 잘 나오셨고, 그래도 어쨌건 합의금은 150. 늘 얘기하지만 입원을 한번 했으면은 뭐 백수든 뭐 부장님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합의금 다 똑같아요. 어지간하면은 2주 정도 입원했다가 뭐 통원치료 좀 하고 있으면은 보험사에서는 빨리 합의하고 싶어가지고 250 정도를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이 상대가 공제조합. 그러니까 2주 정도를 입원했었고 그 이후에 통원치료도 잘 받고 있는 분이지만 공제조합이 제시한 건 150. 근데 일반적인 보험사라면은 보험사가 150을 제시했을 때에는 150보다 더 많이 줄 생각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뭐 내가 150 이쪽에서 뭐 제한했다 그러면 피해자 쪽에서 뭐 300달라고 했다가 뭐 근데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180 준다 뭐 290달러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뭐 중간쯤 되면 한 250쯤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근데 여기 상대는 뭐다? 공제조합. 뭐 공제조합에서 하는 쇼부는 뻔하지. 뭐 150 뭐 주겠다 이러는데 뭐 여기서 저희 환자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당장에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 적은 것 같다, 뭐 한 250, 300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은 150만 원을 제한을 했지만 만약에 지금부터 치료를 더 받으면은 앞으로 합의금에서 치료비만큼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거 공제조합 피해자분들은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거 20년째 이러고 있다니까. 약관에 부상 위자료가 15만 원, 휴업손실비는 입원 하루당 7, 8만 원 정도. 이분이 학생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7, 8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입원했으니까 뭐 14 곱하기 대충 한 7.5? 그 정도 되나? 대충 뭐 7.5 정도를 곱하면은 대충 하면은 한 100만 원 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비가 한 50만 원 정도. 그럼 일단 기본은 165만 원이죠, 합해가지고. 공제조합은 보통 이제 향후치료비를 안 주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일단 165만 원은 자기들이 정한 약관상의 최소 금액이잖아요, 합의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금 제한을 150만 원만 해요. 약관에서 이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약속이라도 뭐 그런 건 뭐 개나 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후려쳐야지. 공제조합은 그래야 돼. 그런데 요즘은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돼 있는 유튜브가 많잖아요, 영상들이. 이 환자분은 이미 자기 합의금은 약관상 최소한 150만 원을 이미 넘겼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제하고라도 165만 원을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제한은 150만 원.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번에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음번에는 합의금을 더 줄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공제조합은 그래. 이게 20년째 관찰하고 있지만 참 한결같은 모습이죠. 이런 게 제가 교통사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라고 했잖아요. 네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치료비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들어. 그 의사놈이 네 합의금을 뺏어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의사놈 말 믿지 말고 빨리 치료 중단하고 합의해라. 합의한 다음에는 교통사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병원 가가지고서 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이러면 되니까, 이렇게
20년째 환자와 의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이간질 거짓말, 그것 때문에 제가 받은 피해가 컸으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니까. 물론 그전에는 블로그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20년 사이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서 진료를 본 지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그 20년 사이에 바뀐 게 있어요. 유튜브가 생겼거든. 유튜브가 대중화됐거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문 손해사정인이 그거 아니라고 알려주니까 이제 어지간한 피해자분들은 조금만 관심 갖고 있으면은 안 속지. 이제 저희 환자분 그 13147번 환자분, 그분도 그랬어요. 알거든.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그래서 똑똑히 물어봤대요. 다시, 지금 아파서 더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을 덜 주겠다고 한 거 맞냐? 라고 물었더니, 아, 그런 건 꼭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흐리더라고 해요. 말을 흐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거긴 해요. 그래서 환자분은 무시하고 치료를 더 받으셨고, 아프니까. 요즘은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또다시 연락이 왔길래, 뭐 그럼 합의금은 얼마까지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250. 그러니까 불과 2, 3주 전에 제시하고서 150만원 제시한 다음에 치료 더 받으면은 뭐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250. 이런다니까. 이게 환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좀 찔러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대충 거짓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거짓말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지들이 손해니까 빨리 올려줘야지. 근데 이분은 당장 지금도 합의가 급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프니까. 아니, 거기가 제시한 게 250만원인 거지 250만원에 당장 콜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또 합의는 미룰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면은 아프면 그냥 치료받으면 돼요. 특히 이제 공제조합은 안 아픈 사람들은 합의금 협상하는 게 참 개가 안 나는데, 아픈 분들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처럼 그냥 하면 돼. 그럼 남들처럼 합의금 나와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합의금의 기본만 기억하시고 새로운 정보를 가끔 합의 전까지 가끔 들어만 두시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그동안 제가 교통사고 공제조합 환자분들한테, 공제조합 피해자분들한테 늘 해오던 얘기고, 이번 두 번째, 요즘에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고 했죠.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만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못하겠네요. 이제 하나 했는데 벌써 10분이 넘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예상과 달리 상하로 두 편으로 갈라가지고 더 해야겠어요. 예상과 달리 이번 영상, 그 반쪽짜리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공제조합 그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그 합의가 까다로운 거는 맞는데, 이게 별로 아프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상태로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좀 적당히 쇼부를 쳐가지고서 조기에 만족스러운 합의금으로 협상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은 좀 힘들어요. 공제조합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하지만 아픈 분들, 많이 아픈 분들, 그분들은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합의금을. 왜냐면은 그냥 공제조합이나 일반 다른 보험사나 똑같아. 많이 아픈 분들이 치료를 충실히 받고 있으면은 결국 약관만 따져도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결과가 그래.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아프신 분들은 치료 잘 받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보험사에서, 그 공제조합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니까 그때 가서 응해 주시면 돼요. 싫으면 합의를 더 미룰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피해자니까. 여기에 이어질 라고 했던 내용이, 원래는 요즘 공제조합이 좀 달라진 게 있다. 분위기가 요즘 한 4, 5년 된 문제이긴 한데 좀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좀 인지를 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했던 그 내용, 그래서 똑똑히 물어봤대요. 다시, 지금 아파서 더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을 덜 주겠다고 한 거 맞냐? 라고 물었더니, 아, 그런 건 꼭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흐리더라고 해요. 말을 흐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거긴 해요. 그런 건 꼭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흐리더라고 해요. 말을 흐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거긴 해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했죠. 이게 신기한 거라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게 왜 신기한 건지, 공제조합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얻었다면은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거 연결해서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볼 건데 시간이 날라나 몰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